오늘 첫 회의 주제는 건국 70주년의 실종이 되겠습니다. 건국 70주년이 사라졌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확인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사라진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이 칼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독립 1주년 기념 포스터입니다.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독립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두 달 전부터 정부는 독립 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민 포스터를 모집했습니다. 바로 이 포스터가 그때 당선된 작품입니다. 독립 1주년 포스터였고 했습니다. 당시는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그 다음 달 49년 9월 달에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4대 국경일에 관한 법이 통과하면서 광복절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10년이 지난 195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입니다. 다음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후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는 이 기념 우표를 계속 발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1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소개는 안 드립니다만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이루어질 때 그때도 기념우표가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부 수립이라고 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언어 관행에서 건국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정부 수립과 건국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의 역사적 제사료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담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수립 10주년 행사는 매우 거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진 지 10년이다. 그 감격을 이 행사에 담았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건국 1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시내의 꽃 전차입니다. 정부의 13개의 부처가 다 꽃 전차 하나하나에 꽃장식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구호를 붙였습니다. 이 꽃전차는 건국 제10주년 기념하여서 8.15의 감격으로 통일을 이루가자 하는 그와 같은 구호를 달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건국 10주년을 기념하는 3군의 행렬입니다. 아마 세종로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이 세종로를 우리나라의 3군이 보무도당당하게 행진을 하는 그와 같은 3군의 기념 행렬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성만 학당이 위치하고 있는 이 남산 그 꼭대기에는 그날 밤에 불꽃놀이가 성대하게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전국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날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한 15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건국동이라 했는데요. 바로 이 전국의 건국동이 한 150명을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로 초청해서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정부 수립, 건국 제10주년을 기념하는 화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그 10년 뒤인 건국 20주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정부 수립 20주년 기념 우표입니다. 196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우표해서 당시 막 산업화에 불길이 솟아오르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도함과 함께
정부 수립 건국 20주년을 기념하는 그 우표입니다. 이날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외국의 원수들이 또는 의회 대표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20주년을 축하하는 그와 같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문에서 스크라이브한 기사인데요. 건국 20주년 축하, 영여왕 등이 축전, 전문해서 박 대통령은 14일 오후 다음 나라의 원수 및 의회 지도자로부터 건국 20주년 축전을 받았다 하면서 미국 대통령, 영국 여왕, 서독 상원의장, 캐나다 총독, 월남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 말라가시 대통령, 벨기에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에 외국의 원수들이 이와 같은 축전을 보내오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축전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0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를 기념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지난 52년간 미국과 한국은 더 없는 우애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를 맞이한 것을 축하를 했습니다. 올해도 올해가 돼도 역시 축하가 날아올 겁니다. 그 영어로 문장에서는 분명히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Day 그럴 겁니다. 그와 같은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1968년 8월 15일 오전 9시 대통령께서는 국립묘지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효창공원에서 공식적인 경축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정오 12시 서울시장이 보신각을 타종했습니다. 보통 33번 했는데요. 3.1운동 당시에 33인을 기념해서 보신각 타종 33회를 함으로써 정부 수립 건국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오후 6시에는요. 박 대통령 내외께서 내외빈을 초청해서 경복궁의 경회를 위해서 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날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약 600명 내지 700명의 각 서울에 주재하는 외교관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이 다 참석해서 성대한 축하 연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고궁이 무료로 개방되었고요. 오후 6시에는 시민 위한 예술제가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졌고 전국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과 마찬가지로 꽃전차가 3대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버스와 택시에는 앞으로 17일까지 3일 동안 태극기를 개양하라 하는 그와 같은 또 지시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1968년 그 건국 20주년, 정부 수립 20주년 행사는 58년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언론사도 건국 2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을 내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신문은 격동 속의 건국 20주년 해서 20주년의 주요 일지를 연도별로 주요 사건의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랑과 혁명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근대화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있다. 새로운 나라를 힘차게 알차게 건립해 가고 있다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어떤 소명감과 자부심이 이러한 언론의 특집에 잘 배어 있습니다. 정부 30주년 기념을 하는 우표입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197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우표에서 정부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어김없이 1978년 건국 30주년을 맞이해서 발행되었습니다. 이때는 다 아시다시피 유신 말기에 정치적으로 혼란기였습니다. 정부가 주대하는 대대적인 경축 행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수립 30주년 경축연이
16일 오후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일권 의장, 민복기 대법원장, 최규하 국무총리 등 산부 요인 1,2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라고 정부는 각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과 시련 속에서도 그의 생일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성대하게 기념하였고 각 언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어느 신문사의 사설입니다. 제가 검토한 신문은 한두 신문이 아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일보 등 당시 주요 신문 전부입니다. 그 모두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당시는 신문사가 정부에 친화적인 신문도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건국 30주년을 기념하는 그 정신에서만큼은 좌우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사설은 광복 33년, 건국 30년 이렇게 해서 어전 아닌 자주, 자존의 민족 중흥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취지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30년의 의미, 이제는 청년의 시대를 지나가고 장년의 노숙함에 접어들었다. 당시 동아일보의 그 유명한 고바우 영감의 만화를 보면은 그와 같은 이제 40년, 나이 40대가 되면은 장년으로서 좀 더 노숙하고 성숙한 어떤 그런 인간이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의 건국 30주년을 기념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8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40주년을 맞이해서는 이때는 다 아시다시피 88년 9월 달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온 국력이 그 서울올림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고 모든 어떤 정부의 역량이 올림픽 준비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해마다 또는 10주년마다 정부 수립과 건국을 축하하면서 보신각 타종을 해왔는데 그것만큼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사진은 건국 40년 올림픽의 종이 울린다라는 제목하에서 서울시장이 보신각 종을 그날 12시에 33번 타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정부 수립 건국에 관한 기억은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입니다. 이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김대중 정부는 그 이전 정부에 저항을 해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분입니다. 이 한국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이분이 집권하는 이때에 김대중 정부는 정부 수립 50주년을 그 이전 노태우 정부나 박정희 정부보다도 더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이 기념우표는 뭔가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오른쪽으로 비키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것을 가지고 김대중 정부는 제2의 건국이다 그랬습니다. 제1의 건국이 48년 8월 15일이라면은 지금은 제2의 건국이다 할 만큼 건국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면서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그런 슬로건으로 우리의 저 건국을 축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에 있어서 경축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 이희호 여사도 영부인도 앉아 계시고요. 하는 일이 정부 수립 50주년 공식 기념 경축식인데 그 당시에는 다 알다시피 IMF 경제위기에서 IMF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성공해서 빨리 IMF로 탈출하자. 그리고 이 경축식이 끝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현대사 체험전 50년 역사라는 당시 모 신문사에서 조선일보인가요? 마련한 사진 전에 참여를 해서 정말 준비를 잘했다 하는 그러한 축하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50주년 경축식에서 행한 공식적인 기념사는 다와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표락을 보이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경축년에서 건국 54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기구하며 시련이 많은 역사였으나 우리 국민은 모든 도전에 과감하게 응전, 고비고비마다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해고했습니다. 응전이 4차례 크게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건국, 6.25 전쟁에서의 공사나 저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건설, 투표에 의한 정권교체, 요 4가지를 4대 응전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건국, 첫째. 둘째는 6.25 전쟁의 방어. 셋째는 경제대국의 건설, 세계 11위. 지금은 뭐 세계 17위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만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건설. 네 번째는 투표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 이 4대 응전의 사례를 김대중 대통령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 관리체제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혁에 성공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건국을 그분은 강조를 하셨어요. 이게 건국 50주년을 맞이한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의식이었습니다. 그 10년 뒤에 건국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부 수립이라 하지 않고 건국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국이니 정부 수립이니 어느 쪽이 옳으니 뭐 두 개의 의미는 다르니 이와 같은 시중의 속설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아무 내용이 없는 하나의 입담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그 시대에 48년 당시에 신문이나 잡지나 여러 사람의 언설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행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 수립과 건국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젠가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다시 꺼내서 호되게 그와 같은 시중의 속설을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을 공식적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이제 환갑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건국 60주년을 공식적으로 경축하는 광화문에서 열린 정부 경축 행사에 나오셔서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해고하시기를 지난 60년은 성공의 역사였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동일한 역사의식입니다. 건국, 전쟁 방어, 경제대국 건설,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교체, 그 위대한 어떤 업적을 갖는 국민, 그것을 비록 정당은 다르고 정치적 입장은 다릅니다만은 이명박 정부도 그대로 계승하여서 지난 60년은 성공의 역사였다고 만세를 부리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화면입니다.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역사는 연속적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건국 이래 매 10년마다 정부는 이 나라의 성립을 경축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이룬 업적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된 국민으로서의 역사의식을 확인해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건국 70주년을 기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관계부처나
여러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런가? 물론 광복절 공식 행사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나라가 드디어 고희를 맞이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10년마다 그의 경축을, 그의 건국을, 그의 정부 수립을 기념해 왔는데 이제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무슨 근거로 역대 정부가 해온 일을, 심지어는 자당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으로 받들고 있는 김대중 정부조차 성대하게 행한 정부 수립, 제1의 건국을 경축하는 행사를 중단하려 하는가? 무슨 이유인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어느 나라 정부인가? 이 정부의 실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으로서 어떠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기에 그와 같은 오만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가? 저는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건국 70주년 행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정부가 그런 행위를 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다소 과격한 오만하다는 그 비판을 제가 한 달 뒤에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실시의 그러한 오만 방자한 그와 같은 역사적 망동을 앞으로 가차없이 더욱더 날카롭게 비판해 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행훈의 역사비평, 오늘의 주제는 건국과 정부 수립은 다른가 라는 것입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시면서 내년을 건국 100주년이라, 그래서 건국 100주년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역사비평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이후 매 10년마다 정부 수립 또는 건국을 기념하는 그 기억과 행사는 하나의 전통으로서 면면하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정부 수립을 했지만은 민간의 언론은 그것을 건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전통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 건국의 기억이 분열을 했습니다. 2008년도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당시에 야당이 경축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창동원에 있는 김구구 성생의 묘소에 가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모습입니다. 한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의 건국의 역사를 둘러싸고 이와 같이 공개리에 기억이 분열하는 장면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정부 수립 내지 건국 기념 행사를 할 때 야당이 이 일을 제거하거나 더구나 경축식에 불참하는 그러한 일종의 불상사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그의 건국사를 둘러싸고 공식적으로 정치권이 분열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한나라의 건국사에 관한 정치적 기억이 이렇게 분열할 때 그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그 후과가 어떠할까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자체부터 뭔가 확고부동한 건국 세력이 있어서 그의 건국의 기억을 보다듬어 오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헌법 전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여튼 한나라가 건국을 기억을 둘러싸고 분열했다는 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지금이라도 좀 공개적이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수습해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야당은 건국 60주년을 부정한 이후에 당 강령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존속한 당시에 주류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강령 제1조에서 우리는 항일 독립 정신의 애국 애족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정신,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등등을 개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건국을 당 강령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현재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건국이란 말은 뺐지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적 법통을 개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순화시켰지만은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그것을 국가의 공식 기억으로 성격화하기 위한 그와 같은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즐겨하는 말이 19년에 건국이 이루어졌고 48년에는 정부 수립이다. 낮은 수준의 하나의 정부라는 결사체가 조직되었을 뿐이다. 나라는 세워졌고 정부가 뒤늦게 세워졌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연 그와 같은 이야기가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장면 사진입니다. 그 전에 3개월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었고요. 5월 31일 날 재원의회가 있었고, 헌법이 공포되고 초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리고 사법부와 행정부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8월 4일입니다. 자, 이제 독립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당시 38도선 이남 남한을 통치하고 있는 미군정, 그 미군정을 성립시킨 미국에 대해서 우리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 8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 이렇게 해서 8월 13일 날 미국의 최고 한국 주재 미국 최고 대표부를 대표 외교관을 한국에 파견을 하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틀 뒤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했음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사진처럼 열리는데, 저 위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면은 과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면요, 이건 동일 같은 날 이 광화문에 세워진 경축 아치인데요. 경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보면은 그 밑에 영어가 지금 자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Long live the Republic of Korea. 그래서 영어를 번역하면은 대한민국이 영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성립했다는 것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성립했다는 것은 동어 반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이나 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회의에 쫓아다니면서 우리 좀 참가시켜 주시오.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해 주세요. 나라를 독립시켜 달라는 것이 우리 정부를 승인해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다.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에게 발언권을 달라. 제발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해 주세요. 네, 독립운동이라는 게 임시정부 승인을 액을 하면서 다니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합법성을 국제사회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정부를 수립해서 그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과 한나라가 독립한다는 것이 구분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포하고 나서 그 넉 달 뒤에 다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을 하죠. 그렇게 제가 급하게 읽어드리면은
유엔 임시위원단의 보고에 언급된 어려움 때문에 47년 11일 14일에 결의에 열거된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특히 한국의 통일이 아직 성취도 못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첫째, 임시위원단의 보고서의 결론을 승인한다.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결정을 디클레어 세 가지를 선언합니다. 임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으며 모든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살고 있는 한국의 그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권과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두 번째, 이 정부는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유효한 표현이며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감시하였던 선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러한 정부는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선언을 하죠. 다시 말해서 한 나라를 승인한다는 것은 그 정부의 합법성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합법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주민들의 자유의사가 유효하게 표현된 선거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부가 그 주민을 유효하게 관할하고 사법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확인이 될 때 합법적인 정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국제정치,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국제정치의 실정법적인 어떤 그 논리에 따라서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은 정부의 합법성을 승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대로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했던 것입니다. 정부 수립의 의미가 그러한 국제정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는 이미 세워졌고 하나의 결사체로서 낮은 수준의 정부가 뒤늦게 29년 뒤에 세워졌다.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학, 국제정치학의 논리가 또는 헌법학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국과 정부 수립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정치학자들, 특히 일부 정치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지만 경제학자지만 경제사를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그 점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우리 한국인들이 건국이란 말을 쓰지 않았느냐? 건국이란 말을 몰랐느냐? 우리가 아직도 건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건국이다. 그걸 아직 몰랐느냐? 우리는 이미 건국했다고 그렇게 누가 주장을 했느냐 말이죠.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1941년 11월 달에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입니다. 건국강령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복국이고 하나는 건국입니다. 복국은 제1, 2, 3기가 있어요. 제1기는 독립을 선포하고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요게 당시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가 놓인 실정입니다. 제2기는 일부의 국토를 수복하고 당, 정군이 국내에 진입하는 단계. 제3기는 적으로부터 국토와 인민을 완전히 탈취하는 단계. 근데 요 복국기의 단계는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광복운동자의 복국을 위한 결사체, 단체가 임시정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임시정부를 두고 우리가 건국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건국은 복국 다음에 이루어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밑을 보면요. 이 건국도 완전히 이제 적을 물리치고 국토와 인민을 회복한 이후에 제1, 2, 3기 중앙정부와 중앙의회를 정식으로 성립시키고 두 번째는 임시정부가 추구한 3균 제도에 따라서 헌법을 제정하고 토지와 생산시설을 국유화하고 그리고 보통선거제를 실시하고 세 번째는 정부의 여러 가지 시설과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서 예정한 계획이 과반이 성립한 보통 건국 이후에 한 10년 세월이 걸리겠죠. 그 단계에 되어야 건국이 완성되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건국강령이었고 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임시정부가 기국한 이후에 신문에 널리 소개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는요. 활발한 건국의 담론이 펼쳐졌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여운형 씨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해서 조선총독부가 물러간 뒤에 전국의 치안을 몇 개월간 요요하게 담당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임시정부는요, 우리는 건국의 공구다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건국 사업을 담당할 하나의 도구다, 건국의 공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 임시정부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6년 3월 이후가 되면 사실상 해체가 되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각계 행동을 합니다. 김구성생은 건국실천원 양성소를 설치했어요. 임시정부의 이시영 씨는 나중에 부통령 하시는 분입니다만 3.1 건국동지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미 군정의 군정장관을 역임한 안재홍 씨는 47년 3월 3.1절 경축식에 나가서 축사를 하기를 3.1 정신으로 자주건국 성취하자 그랬어요. 이외에 이게 정부의 당시 정치가들의 공식적인 어떤 건국 담론이라면 일반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거리 청소를 하기 위한 조선건국청년회가 결성되기도 하고 생필품 배급을 위한 건국산업동맹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건국대열에 참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건국 세무주보가 발행되어 가지고 납세는 건국의 힘이다 해서 성실 납세의 의무를 환기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금융기관은 건국저축운동을 재창을 하면서 저축 없이 건국 없다 그랬습니다. 미군적 광모국에서는 건국의 토대는 발명이요. 위생화학연구소는 건국은 실험실부터. 더구나 건국의 일성에서 공산 세력과 격렬하게 물리적 충돌을 벌이고 그들을 진압하고 있던 경찰들은 우리는 건국의 초석이 되겠다. 우리의 활동은 건국 치안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각 지방 곳곳에서는 또 그와 같은 건국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건국 사업 추진비를 걷어서 동해라든가 소방단이라든가 자경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치 활동에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 48년 8월 15일 그날 그 정부 수립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아일보는 완전 독립을 만방에 선포했다. 완전 독립을 만방에 선포했다. 해방 4년 자주 독립의 완전 달성의 정부와 국민은 일체가 되라. 이렇게 해서 했으며 일반 민간에서는요. 제가 그 충청도 충주에 사는 김인수라는 전통 양반이 쓴 그 취재 일기라는 그 일기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일기를 보면은 그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남조선 건국 독립식이 거행되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농악을 울리며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 남선 도처에 오늘처럼 놀지 않는 곳이 어디 있으랴 그랬어요. 이분은 전통 유생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몰랐습니다. 여전히 남조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1962년에 까지 일기가 지속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농촌의 전통적인 삶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조선 건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남조선 건국 독립 축하가 그날 성대하게 열려서 면민들이 면에 있는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꽹과리를 치고 농악을 울리고 그리고 소를 잡고 대지를 잡고 축하를 해서 무려 한 일주일간 그와 같은 경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양반들의 일기를 제가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공산 세력의 저항이 심했던 곳에서는 축하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2달, 3달 뒤에 가서 열립니다. 이런 걸 봐서 우리의 건국 과정 자체가 전 국민 100%가 흔쾌히 참여한 그와 같은 과정은 아니었고 특히 공산 세력의 지배력이 강한 곳에서는 상당한 저항과 그에 따른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란 것은 하나의 정당한 이념의 결정체입니다. 그 이념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 건국 과정에 저항을 하거나 비협조적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건국은 그와 같은 이념의 갈등 속에 태어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만약에 건국 세력이 보다 강세, 강력하고 잘 조직되어 있었더라면 그 건국 기억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저항한 세력들은 여전히 강한 세를 이루고 면면이 그 기억을, 저항의 기억을 전승해 오는 가운데 드디어 60년이 되어 가지고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고자 했을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야당이 그에 강령해서 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1948년 8월 15일 그날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남조선 건국 독립을 축하하면서 축제를 벌였던 그와 같은 흥겨운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8년 8월 15일 건국 독립 정부 수립 이후에 정부는 건국에 관한 각종 기억을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상징으로 그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건국공채입니다. 당시 정부는 너무나 빈약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가 한 20-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0%는 원조나 기속재산을 불화한 수입이나 또는 통화정발로 이루어졌어요. 그 통화정발로 그런 가운데 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의 하나가 건국공채 발행입니다. 이 건국공채 발행은 1960년대 초까지 이루어져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건국공채. 건국공채는 건국을 기념해서 빈약한 나라 살림을 도우기 위해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을 동원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것은 건국 1호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만든 최초의 비행기예요. 국민 성금으로 비행기를 하나 구하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쌈짓돈을 내가지고 비행기를 하나 마련한 것이 건국 1호입니다.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건국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국 1호기. 예? 건국 1호기. 당시 사람들에게 건국이란 것은 새로운 나라가 출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민간이 즐겨 수용하고 참여한 하나의 새로운 담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1949년에 정부는 건국훈장을 제정합니다. 건국훈장은 5가지 등급이 있어요. 최고 등급이 대한민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장이 있고요. 등등 5등급이 있어가지고 독립운동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왜? 이제 건국을 했으니까 그들의 공로를 취하한다. 건국훈장령이 만들어졌는데 건국이 안 이루어졌다고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로를 취하한 것은 바로 건국을 위한 그들의 노력이 공로가 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이 건국훈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렇게 공로가 있는 분입니까? 48년 8월 15일에 건국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렇게 정부가 수여한 것이죠. 그 옆에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건 건국대학입니다. 1958년에 건국대학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건국이라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민간이 즐겨 수용하고 함께 참여한 이제 새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가 새나라를 만들어 가자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민간이 수용하고 즐겨 생산하고 있던 그와 같은 담론이었습니다. 저 같은 연배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나라의 어린이였어요. 그 당시 라디오에서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세수하고 학교 가는 거, 그 새나라의 어린이의 밝은
진취적인 기상이라 그랬어요. 그 노래 아직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새나라의 어린이로 컸습니다. 제가 51년생인데요. 예, 어릴 때부터 새나라의 어린이는 자기 일을 제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나라의 어린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건국의 기억이, 새나라가 세워진 기억이 만들어지고 널리 유포되고 또 각종 어떤 상징으로서 국가적 상징으로 개발되고 보급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건국 자체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저항 세력의 큰 어떤 그 도전을 계속적으로 맞아오는 가운데 건국의 기억이 약화되고 변질이 되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는 것,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 그 나머지 드디어 건국 60주년에 이르러서 정치권의 건국에 관한 기억이 공식적으로 분열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 1919년 건국을 공식화하고, 이제 그들이 집권하니까 48년 건국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그건 일개 사단법인이 성립한 것이라는 수준으로 그 격을 낮추는 가운데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건국과 정부 수립은 과연 다른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코 다르지 않다. 특히 국제 정치에서 이 두 사건은 동일 수준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그에 충실한 논리적인 어떤 국제 정치적 행위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